부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 큰 돈과 적은 시간, 나의 노력을 들이는 방법. 둘째, 적은 돈과 많은 시간, 나의 노력을 들이는 방법입니다. 큰 실패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은 시간과 적은 돈, 적은 노력을 들여 빠른 시간에 부자가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누구든 자신이 가진 생각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혼자서 그것을 한 발 물러나 객관적인 시점에서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순간 흔히 하는 실수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혼자 판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만 노력해도 내가 찾으려는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의 효용성을 따져가며 성공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요소들은 사람마다 비례하지만 돈의 양과 시간은 반드시 반비례합니다.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여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 시간과 노력을 그만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 출퇴근을 반복하는 삶. 이런 생활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쳇바퀴 돌리는 인생을 살아왔고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이 쳇바퀴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삶을 깨닫게 해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예전에 읽었을 때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다시 읽어도 확실한 내 상황을 인지시켜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확실한 것은 월급은 마약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밀려드는 청구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가져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저축이 최고의 재테크인 줄 알았고 청약만이 내 집 마련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어서 얼마 가지 않아 모든 돈을 탕진하고 다시 가난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 돈 버는 방법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한 기본 상식들일 뿐이에요. 학교 교육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은 알지만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돈을 번 후에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재산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표현합니다. 재산 관리 능력은 돈을 번 후에 그것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뺏기지 않고 오래 보관하며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교육을 많이 받고 직업적으로 성공하면서도 돈에 관해 무지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법만 배웠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주를 위해, 정부를 위해, 은행을 위해 일한다. 우리가 월급의 노예로 사는 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급은 단순한 수단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부자의 초입에 있는 100억 이하의 부자들이 입모아 말하는 내용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마세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일을 시키기 위해,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월급을 벌 뿐입니다. 저도 이 월급 마약에 빠져 오로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월급이 늘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급이 늘어도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월급을 만져보기도 전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더 가져가고 은행에서 융자금 이자로 빼가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늘면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만큼 부자에 가까워졌다며 긴장의 끈을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살림살이 장만에 돈을 씁니다. 심지어 융자금을 늘리면서까지요. 삶의 쳇바퀴는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월급의 노예로 가두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벌어들인 수입을 나를 위해 일할 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지출로 빠져나갈 부채를 사들이며 우리는 더욱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자가 되려면 직장을 바꾸거나 사는 곳을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라. 저는 이 책을 읽고 고심 끝에 가족과 절친 몇 명을 제외한 모든 모임과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나도 모르게 카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와 동시에 재테크 공부를 하며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십억대 자산가들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발에 치일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들을 통해 부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답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얼마를 벌든 상관없습니다. 짠테크와 한 달에 모으는 금액부터 늘리세요. 월급에 중독되어 회사에 미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준 이 책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도 꿈도 명확하지 않던 제가 그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이 책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금전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바라신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